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지금 오늘 날씨가 이 미세먼지까지도 지금 쭉 보니까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양호해진 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다니셔야 한다. 요즘에 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감기가 여전히 이 환절기 사이에 유행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항상 우리 영님이 이야기하듯이 건강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낮과 저녁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요거 잘 고려하셔서 나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임영웅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도대체 LA에서 언제 한국으로 귀국하냐? 또 앞으로 임영웅님의 2집 앨범 활동과 이제 영화 극장판 개봉하면서 임영웅님은 휴식기에 쭉 들어가는 거냐 등등 여러 질문사항을 소씨에게 남겨주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이 LA 일정은요, 사실 100%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씨처럼 뭐 LA에서 또 다른 콘서트, 또 다른 2집 앨범 활동을 위하여 영웅님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분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냥 휴가 일정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임영웅님이 콘서트 끝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요즘에 신혼여행도 2주 정도는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웅님이 귀국을 하려면 최소 다음 주 일정쯤을 봐야 한다. 만약 2집 앨범이 빨리 오픈이 된다면은 다음 주에 귀국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 2집 앨범의 이 발매 자체가 올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쯤으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약 귀국을 안 하게 되면 임영웅님의 3월 1일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귀국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서 2월 달에 있는 영웅님의 이 일정을 보면요. 지금 다음 주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일정이 있다면은 여기에 추가가 돼야 하는 법인데 지금 보면 바로 며칠 전 라디오 출연과 이 티켓팅에 대한 일정 말고는 그 어떤 일정도 적혀있지 않거든요. 물론 임영웅님의 라디오 출연도 사실 이 주에, 이 월화 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이 일정 자체도 그 이후에 추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인 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임영웅님의 추가 일정에 대한 뉴스 기사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주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아이고 아쉬워 죽겠어요. 도대체 영웅님 언제 한국에 옵니까? 막 그런 말이 있었죠? LA 콘서트를 이렇게 해서 영웅님이 글로벌 스타가 되면 해외 팬들에게 영웅님을 뺏길 수도 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경우도 이 국내 활동보다 해외 활동 기간이 워낙 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 4개월이 있는다 치면 해외, 특히 미국 활동을 거의 한 7, 8개월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영웅님도 글로벌 가수가 되면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익숙해져야 할 수도 있다. 네. 뭐,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영웅님이 이 해외 최고의 K-POP 가수가 되는 길이니까요. 이것 또한 응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영화관 상영과 더불어 이런 질문글이 있더라고요. 3월 5일까지만 상영하는 거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요번 주에 딱 3월 4일 거까지만 이 표가 오픈이 됐기 때문인데 뭐 준비 중이라는 경우를 떠나서도 2주차에도 이 영화가 이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7일까지 떴어. 7일까지 떴다라는 거는 제가 봤던 서울 지역은 3월 4일 것까지 3월 4일 걸 빼고 3월 5일까지 상영한다
라는 티켓을 봤는데 지역마다 7일까지 티켓 예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한 번에 몇 주치를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이후 일정은 상영 스케줄에 따라 봐야 할 것 같다. 다음 주차는 좀 지난 다음에 오픈해서 언제 오픈할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1주차만 하고 영웅님의 영화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화들은 실제로 일주일만 상영이 됐다가 빨리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2주까지는 다 상영을 하고, 특히 영웅님처럼 인기가 많은 영화들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도 계속하여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등하고 있는 바로 마블의 앤트맨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벌써 개봉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아마 2주 이상 걸려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까지 마블 영화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무비 차트에 들어갔을 때도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에 이 앤트맨이라는 영화와 영웅님의 예매율이 거의 4분의 1이었어요. 영웅님이 10%대, 앤트맨이 40%, 그리고 이 슬램덩크가 똑같은 10%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슬램덩크가 예매율이 10%대, 영웅님이 딱 20%여서 2배였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님의 예매율은 24.7%까지 치솟았고요. 이 슬램덩크는 8.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율이 딱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가 예매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숫자가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영웅님의 예매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죠? 슬램덩크의 예매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30.4%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왜냐하면 영웅님의 예매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봉하고 나면 영웅님의 영화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아직 개봉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지금 바싹 뒤를 쫓고 있습니다. 24.7% 대 30.4%. 못해도 한 6% 정도의 근소차예요. 첫날에는 영웅님의 영화가 예매율이 10%대, 앤트맨이 40%가 넘었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영웅님이 6% 한 자릿수 내외로 바싹 쫓아간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봉하고 나서 1위로 엎어치겠다 싶었는데 이거 다음 주 중에 개봉도 하기 전에 영웅님의 이 무비 차트가 압도적 1위를 바라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예매율 파워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매일매일 새롭게 예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아가서는 이 앤트맨의 예매율이 시간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교차점에서 만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영웅님의 영화가 예매율이 더 치솟으면서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웅님의 영화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여 개봉 이전에 예매가 되고 있을 수 있고, 이 앤트맨은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2번, 3번 보지 않는 한 계속하여 예매율이 쭉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웅님의 영화가 치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사실 마블 영화들, 이 마블이라는 이 제작사의 영화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예매율이 팍 치솟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뭐 토르, 헐크,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가 생각보다 빨리 순위를 내줄 수 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계속하여 예매를 하고 있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봉도 전에 1위를 차지하는, 사전 예약만으로도 이미 상영 중인 영화들의 예매율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요, 희대의 명작이라고 불렸던 이 타이타닉도 재개봉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재개봉을 한 거죠. 근데 벌써 2월 8일이니까 11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영화도 5.6% 예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야, 지금 이 I'm Here로 더 파이널 예매율이 얼마나 높단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게 아까 앞에서 질문글에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만 하고 내려갈까요? 아니죠? 한 달, 두 달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는 여지없이 언론 기사들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어제 3관왕을 차지했던 기사 내용이요. 1시간 전까지도 올라오고 있고 JTBC에서도 임영웅님의 3관왕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 분명히 블랙핑크도 3관왕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기사 타이틀을 보면은 방탄소년단과 임영웅의 3관왕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여기에 블랙핑크도 같이 언급해서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블랙핑크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같이 검색이 될 텐데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방탄소년단과 임영웅 가수만을 딱 내세워서 기사 타이틀들을 적어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이렇진 않지만 몇몇 언론사들이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언론사에서 바라봤을 때 이 블랙핑크의 위상보다도 임영웅 가수의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더 거대하다. 그리고 이렇게 K-팝 가수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아니, 트롯 가수들에게 트롯상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트롯 분야에서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음원 성적을 보여줬음에도 트롯상이 다른 가수에게 갔죠. 그렇게 대단한 트롯 가수들은 왜 이런 어워즈에서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더 트롯쇼를 통해서 임영웅님을 트롯 가수에 국한시키려고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팬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런 불만 사항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왜 그렇게 트롯 가수들 중에선 또 이 시상식에서 이 정도의 상을 수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임영웅님 대신하여 트롯상을 받은 사람들, 또 OST상을 받은 사람들, 영웅님에게 부당함을 줬다라고 말했던 이 시상식들에서 상 받은 가수들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다관왕 수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봐도 안티들이 말한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을 정하는 점들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상을 놓쳤던 영웅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3관왕을 차지한 현재의 모습 팩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방탄소년단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솔로 가수가 누구인지를 이런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이런 시상식의 수상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신나는 소식도 또 나왔네요. 천만돌이 임영웅 1000만뷰 영상 64개를 돌파했다. 물론 64개째의 1000만뷰 영상이 하필이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공개된 이 붉은 입술 무대라는 게 많이 아쉽지만 어찌됐건 영웅님의 무대 영상이 또 1000만뷰가 돌파했다라는 건 굉장히 축하할 소식입니다. 왜 그 어떤 트롯 가수도 또 영웅님의 트롯상을 받아간 다른 가수도 왜 이렇게 1000만뷰 영상이 몇 개 안 됩니까? 사실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1000만뷰 영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자, 그 가수와 그 팬덤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웅님이 1000만뷰 영상이 몇 개 되지 않거나 한 개도 없다. 그런데 트롯상을 받아갔거나 OST상을 받아가는 가수들의 유튜브 영상들의 1000만뷰가 이렇게 64개에 육박한다. 그런데 영웅님이 상을 받았다? 그럼 이건 불공정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꼭 제가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팬튜버라서가 아니라 언론사건, 전문가들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몇몇 기자분들, 언론사들, 평론가님들이 왜 입을 모아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런 수치화되는 팩트로서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영웅님의 요번 시상식에 대한 삼관왕 쾌거는요, 더욱더 눈부실 수밖에 없고, 이 방송가와 시상식계에 눈도장이 아니라 이 확정을 쾅 박는 거죠. 임영웅 가수가 이 정도의 가수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향력은 유튜브에서도 쭉쭉 뻗어나가죠.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축가가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식에서 축가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르는 전문 축가 가수분들도 있고요. 동생, 오빠, 다양한 가족들이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러주기도 하는데, 특히나 감격적인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따님에게 불러주는 영웅님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불러주는 결혼식 축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영웅님이 그냥 트롯 가수였다면 이렇게 결혼식에서 축가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나만 믿어요가 단순히 트로트로만 들려졌다면 과연 이 노래를 축가로 불렀을까요? 트로트 열풍이어서 불렀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트로트 열풍 끝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이 어디 불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최근에도 결혼 축가로 부르고 있다? 불려지고 있다? 심지어 트롯곡으로 나온 또 다른 노래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이렇게 아버지가 따님에게 불러준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트롯 가수로 활동을 했었지만 이미 이때부터 영웅님은 발로트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이미 장르의 한계를 허물고 있었고, 이번 라디오 코리아에서 영웅님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나는 장르의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것을 혼자 두고 싶지 않는데 부르는 족족 트로트 같아요. 그러면 그냥 트로트 가수인 겁니다. 그런데 영웅님은 어떻죠? 자신이 말한 대로 장르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락 노래를 부르면 락으로 들리고요. 댄스곡을 부르면 댄스처럼 들리고요. 힙합을 부르면 힙합으로 들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웅님이 트롯곡으로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 마저도 발라드 곡처럼 이렇게 결혼식 축가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최근까지도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남다른 쾌거이고 남다른 위상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대단한 위상이 최근 영웅님이 등장했던 이 라디오 코리아에서 임영웅님을 인터뷰하며 진행했던 이 앵커분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재밌었던 건 바로 이 쇼츠 영상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이분 이미 웅며들었습니다. 이미 영웅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쇼츠로 며칠 전부터 계속 올립니다. 가수 임영웅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라면서 이렇게 쇼츠도 찍었고, 라디오 출연 소감에 대한 이야기도 적었고, 임영웅 너무 좋아요, 임영웅 찐팬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니까 이미 영웅시대 분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시분이었던 것 같아요. LA 현지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좋아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임영웅 가수를 좋아했거나 요번에 좋아하게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쇼츠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회수 때문에 유튜브가 대박나고 싶어서? 아닙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105회, 77회, 448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영상을 꾸준히 올리셨을까요? 그리고 더 꾸준히 하려고 했다면 계속 임영웅님의 컨텐츠를 매일매일 쏟아냈을 겁니다. 쇼츠 영상으로요. 하지만 이 라디오 출연을 했을 당시를 빼고는 다시 쇼츠 영상이 멈춰 있는데, 이 멈춰 있는 영상들 중에 4개 영상 중에 3개가 임영웅님에게 대한 찐팬심을 드러나는 영상이었다. 누가 봐도 원래 기존 임영웅님의 팬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요, 유튜브에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다 보니, 이놈의 가짜뉴스가 제가 심각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다가 오늘 주말 이 기분 좋은 일요일에
정말 분개스러운 가짜 뉴스를 봤습니다. 영웅님이 결혼을 했고요. 임신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냐? 바로 미스트롯2에 등장했던 홍재윤 씨와 결혼설, 심지어 임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짜 뉴스. 왜 이렇게 번지게 되고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이 가짜 뉴스들이 최근 이 김연아 씨의 임신설, 이혼설 이런 걸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에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야, 이런 지금 심각한 가짜 뉴스가 이제는 임영웅님에게 번져서 임영웅님과 홍지윤 씨를 엮어가지고 결혼설, 임신설 이러고 있어요. 이거 홍지윤 가수의 팬덤 분들도 얼마나 분개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영웅님은 또 무슨 죄고요. 지금 이런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또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법의 심판이 없으면 이거 심각해질 수 있겠다. 이거 걷잡을 수 없겠다. 심지어 영웅님의 어머님까지 건드렸던 이놈의 가짜 뉴스가 또 번지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리 오픈드리는 건 빨리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연아 선수가 이 가짜뉴스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처벌하겠다고 했죠. 정말 강한 이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잖아요. 가짜뉴스들 더 쏟아질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돈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임영웅님과 홍지윤 씨를 엮은 이 결혼설 가짜뉴스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된다. 제가 미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막 올라온 가짜뉴스들이에요. 근데 벌써 조회수가 상승되고 있으니 이 홍지윤 가수와 홍지윤 가수 팬덤에서도 너무나 속상할 일이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분개스러운 일이다. 이놈의 가짜뉴스가 빨리 처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번엔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예요. 어떤 뉴스냐? 바로 이찬원님의 아버님이 임영웅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임영웅님을 찾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핏 들으면 가짜뉴스 같죠? 근데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이찬원님이 이렇게 이 김숙님에게 이 아들이 유명해지면 자랑하기 바쁘지 않냐라고 하는데 왜 이찬원님의 아버님은 찬원씨 녹화 중이실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이찬원님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이찬원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찬원의 아버지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은 패널들이 빵 터지는데 중요한 건 미스터 트롯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이 이찬원님의 아버님이 미스터 트롯에서 미를 수상하신 이찬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죠. 왜 자꾸 이찬원님 이야기를 길게 하니 안 듣고 싶다. 조금 더 들으셔야지 왜 영웅님을 이찬원님의 아버님이 찾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온갖 수식어를 총동원하셨던 게 너무 웃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불후의 명곡을 촬영하고 있을 때도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후의 명곡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촬영 중이시겠어요? 라면서 이찬원님의 아버님이 이렇게 재밌게 통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정말 웃긴 게 영웅이 형이나 굉장히 어린 이 정동원 군을 만나도 이 존대를 하신다고 해요. 참 멋진 아버님이죠? 아이고 영웅아 이게 아니라 영웅님이나 정동원 군을 만나도 절대 반말하지 않고 아이고 정동원 씨, 아이고 임영웅 씨 라면서 존대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꼭 이제 주변 사람이 있을 때 전화를 받으면 이찬원님에게 전화를 받으면 그래 임영웅이한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귀여우셨던 게 이찬원 님도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존대를 하고 영웅님하고 정동원 군한테도 존대를 하는데 이게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찬원의 아버지다. 내가 지금 이찬원과 통화하고 있다. 나는 임영웅 가수와도 친하다. 라는 걸 티내내시려고 임영웅이한테도 안부를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탑6의 멤버인 이찬원님의 아버님도 내가 임영웅 가수와 이렇게 친한 사이다 라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찬원님을 비롯하여 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의 우정이 아주 돈독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아버님까지 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불편해하시기보단 이들의 사이와 돈독한 우정을 더욱 응원해 주시고 이 탑6가 아무리 경쟁 관계라고 해도 이제 영웅님은 트롯 가수가 아니잖아요. 국민 가수로서 K-POP 스타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장르가 또 한 번 나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 상대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단 우리가 이 청년들의 우정을 응원해 준다면 이 탑6의 팬덤 모두가 얼마나 더 다른 팬덤에서 봤을 때 빛나 보이겠습니까? 그런 빛나는 영웅시대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도 이렇게 신나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